어젯밤부터 폭설이 쏟아지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호남고속도로에선 22중 추돌 사고가 났고 출근길도 대혼잡이었습니다. 폭설로 순창 등에선 시골 마을이 완전 고립됐습니다.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도 잇따랐습니다. 도내 양돈 농가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턱없이 낮습니다. 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당국은 제대로 관리했는지 의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입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파에 폭설까지 겹치면서 도내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예고된 눈과 추위였는데도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먼저 눈길 교통사고 소식 강동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눈 덮인 도로 위에서 차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형체를 모를 정도로 구겨진 차, 범퍼가 푹 찌그러진 차,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는 길에 차가 이렇게 두 대인가 이렇게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세웠는데 그 뒤에 돌아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다 나 있더라고요. 몇 초 사이에.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 인근에서 사고가 난 건 낮 12시 40분쯤. 어제부터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차량 22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59살 김모 씨 등 8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고 일대 교통이 2시간 동안 크게 밀렸습니다. 개선 작업을 하였으나 엄청나게 많이 내린 강설로 인해서 도로가 얼다 보니까 그가 밀리면서 제동이 제대로 안 돼요. 이 밖에 오후 2시쯤 전주 동산동의 지하차도에서 시외버스와 탱크로리 등 차량 6대가 추돌해 버스 운전기사 55살 이모 씨가 숨지고 1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새벽 4시쯤에는 완주 순천 간 고속도로 상행선 북남원 나들목 인근에서 트레일러 3대와 고속버스 1대가 연달아 추돌하는 등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은 도로는 빙판길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설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출근길은 대란을 겪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경희 기자입니다. 언덕길을 오르던 차가 그대로 멈춰섭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도 계속 헛바퀴만 돌고 뒤에서 사람이 밀어도 보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차량이 뒤엉키면서 도로 위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추운 날씨에 도로가 꽁꽁 얼고 그 위로 눈이 계속 쌓이면서 제설을 해도 이렇게 차선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차를 가약길에다가 빼놓고 주차를 해놓고 가야겠는데 지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버스 한 대가 도착했지만 이미 만차여서 뒷문으로 간신히 몸을 밀어넣습니다. 30분 정도 빨리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어저께 저녁부터 서신동에서 여기 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어젯밤 퇴근길부터 교통 대란이 시작된 전주 도심. 시민들은 출근길 어려움이 예상됐는데도 제설 작업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전주시는 전 직원이 제설에 동원됐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달랐습니다. 아니야, 하나도 안 돼 있구만요. 아, 이거 너무해요, 이건. 뭘 저기 제설 작업을 해줘야지. 후륜구동 차량은 안 돼요, 안 돼. 왕복 6차선으로 도심대로인 전주대 근처의 경우 평소 10분 거리가 1시간이 넘게 걸린 만큼 혼잡이 극심했는데 교통경찰조차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최대 인원과 장비가 동원됐다지만 효과를 내지 못한 제설 대책은 시민들의 불만을 불렀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틀째 쏟아진 눈에 일부 농촌 마을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 그치겠지만 추위는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내리는 눈을 뚫고 도착한 상간마을. 30여 가구가 사는 마을에 인적이 끊겼고 지붕과 차에는 채 치우지 못한 눈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거 3번째 쓸었어요, 오늘. 아침에 중간에 점심때 또 금방 또 이렇게 뒤돌아서 눈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노인들은 근처 노인정도 가지 못한 채 집안에 발이 묶였습니다. 넘어지면 어쩔 것이 나만 다치면 나만 손해지. 그런 게 안 갔지. 버스가 들어차 있어야 할 터미널도 텅 비었습니다. 폭설로 인해 농촌마을을 운행하던 버스 일부가 운행을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7시 반에 나왔어요. 여기 한 8시 왔을 거예요. 근데 9시 나갔다고요. 제설차가 닿지 못한 상간마을 곳곳이 고립되면서 집배원도 발걸음을 돌립니다. 아까 택배 하나 갖다 주는데 1시간 걸렸어요.
이게 지금 모르죠. 이제 가봐야 되는데 도저히 가다가 못 가게 되겠으면 다시 돌려서 가야죠. 뭐. 전북지방은 한때 대설 경보가 내려졌던 김제와 순창에 20cm 넘는 눈이 쌓이는 등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린 눈이 녹지 않아 이렇게 곳곳이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진안의 기온이 영하 12.2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시군이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낮 기온도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전주 진북동과 평화동, 군산 옥구읍에서는 동파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력한 한파는 계속돼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하 3도에서 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돼지 구제역이 발병하면서 허술한 예방접종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항체 형성률이 유독 낮게 조사됐는데 아예 예방접종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첫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 돼지농장. 표본 조사를 했더니 증상을 보인 돼지 가운데 항체가 형성된 돼지는 겨우 20%에 불과했습니다. 2차 구제역이 발생한 고창 농장도 항체 형성률이 0%로 나왔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이 제대로 됐는지 논란이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을 꺼리는 농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지만 한 마리당 1,700원씩 하는 비용 부담에 백신을 놓을 경우 돼지의 상품성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에 그런 것이 녹이 있어서 주위를 다 돌려버리면 목살을 활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빼고 얼마 이렇게 하면 가격이 현저히 떨어져 버려요. 구제역 백신의 도내 항체 형성률은 57%, 충남 등 다른 지역이 60% 이상인 것과 비교해도 특히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와 축산학계에서는 농가들이 접종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항체가를 60% 유지를 하는데 이 지역에 40% 유지한다는 건 일단은 백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접종의 문제라고. 전라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하고서야 전체 140만 마리 돼지에 대해 예방접종을 추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항체 형성이 낮은 농가에게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겠다고 뒤늦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전 농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그때 항체 형성률이 30% 이하이면 법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구제역 청정지역이었던 전라북도, 일부 농민들의 안일한 대처와 관리에 손 놓은 전라북도의 태도가 구제역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임실군 강진면 구제역 초소에서 근무하던 53살 서모 씨가 컨테이너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8시간 근무를 끝내고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쉬고 있었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제 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는 공정한 수사를, 김제시 의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찰 과정과 가격, 향후 피해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병 당시 특정 업체 사료를 수의계약으로 쓰게 한 이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시장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은 오늘까지 전북도당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000명의 발기인을 모집해 오는 26일 오후 2시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유성엽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북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합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습니다. 김광수 전 의장 사퇴로 공석이 된 도의회 의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배, 이상현 의원 2파전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이 의원이 경선을 포기하면서 김영배 의원 단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오는 25일 임시회에서 10대 후반기 의장 임기 전인 오는 6월까지 5개월 임기의 단기 의장을 결정합니다. 근로자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생활임금제가 전주시에 도입된 지 올해로 2년째입니다. 임금 수준이 오르는 등의 성과는 있지만 고용 안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주시가 정한 생활임금은 시간당 7,120원, 법정 최저임금 6,030원보다 18%가 많습니다. 최저임금과의 격차를 도입 첫 해보다 더 벌리면서 시장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대비 30% 인상 수준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에 생활임금 대상자도 확대했습니다. 도입 첫 해에는 시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에 한정했지만 올해에는 시설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의 기간제까지 적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민간 부분까지도 이제 해서 좀 그 어려운 분들이 이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임금으로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간당 10,000원에는 여전히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의 가장 큰 고민인 불안정한 고용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는 아직 고려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11개월 계약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개선되는 것을 바라고 있지. 고용 안정. 그렇죠. 생활임금 선발주자인 수원, 성남, 부천보다 높은 기준을 정한 전주시. 일부의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평가지만 실생활 유지를 위한 추가 인상이나 비정규직 근본 문제인 고용 안정 대책도 모색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환경오염 유발 사업장 223곳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환경오염 피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 피해 보험은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유발 사업장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중소수출기업을 모집해 연간 최대 2,500만 원의 해외 시장 진출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수출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군산 지역에서 대규모 국제대회와 전국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다음 달 16일 제26회 금석배 전국 축구대회를 비롯해 4월엔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 대회와 전북도민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익산시는 대단위 아파트와 대형마트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장애인 표지판을 위변조해 부착하거나 장애인 주차구역의 건물 적치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완주군이 사라지는 향토 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마을 대표 축제를 공모합니다. 마을 고유의 소리와 풍습, 음식 등 전통 자원이나 지역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을 축제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환해준 손상화폐는 3억 4천여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3천만 원 줄었습니다. 손상화폐가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을,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전주형 공동체 2차 년도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동일 지역 10명 이상의 거주민이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시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규모 공동체 등 모두 70개를 모집해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공동체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10곳 정도를 뽑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축소되는 교육청 공모사업 대신에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선택과제가 시행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독서 글쓰기와 놀이활동, 예술학교 등 8개 과제를 수행하는 자율선택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제 선택은 공모사업처럼 의무는 아니며 초등학교 150곳, 중학교 107곳 등 참여 대상 학교 가운데 72%인 345개 교가 신청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징수한 재산세가 368억 원으로 1년 만에 27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64%인 17억 4천여만 원은 신규로 발굴한 세원에 부과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